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아로마 향을 의미를 하는 단어와 그리고 테라피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아로마 테라피는 보통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불려지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차광 유리 용기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성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차광 유리 용기에 들어가 있고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식물에서 100%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으로도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성 피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 화장품, 스킨 만들기, 에센스, 로션, 그리고 심지어 아이크림 만들기까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자연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은 식물 부위마다 그 추출되는 부위마다 효능이 틀려지거든요. 보통 예를 들자면은 꽃 계열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꽃 향기 맡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로즈꽃 향기를 맡으면은 뭔가 우아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향들이 보통 꽃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계열로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 종류들은 로즈, 자스민, 라벤더, 그리고 국화꽃에서 나온 로먼 캐모마일, 저먼 캐모마일 이러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러스 계열로 들어가는 것들은 특히나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레몬, 자몽, 오렌지, 만다린, 만다린은 귤이거든요. 우리 레몬 껍질 손으로 한번 톡 눌러보시면 어때요? 그 상큼함이 톡톡톡톡 터지죠. 그래서 그 향을 맡게 되면은 내 기분이 어, 바뀌어지는 바뀌어지는 기분 전환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항우울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지금 불편하시죠. 밖에 못 나가고 그럴 때 방 안의 공기 정화에도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은 에센셜 오일이 레몬 껍질에서 나온 거, 오렌지 껍질에서 나온 거, 그리고 귤 껍질에서 나온 만다린 에센셜 오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부위에 따라서 심지어 잎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뿌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오늘 첫 시간이지만은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요즘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주위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건선 환자, 그리고 호흡기에 관련된 비염 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특히나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향으로 적용하는 흡입법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의사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그리고 말 테라피라고 해서 말에게까지도 식물에서 얻은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피부 치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의 예방, 그리고 해충, 퇴치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추출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의 한 80% 이상은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통형의 용기에다가 물을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 칸에는 허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수증기가 간을 타고 허브를 통과해서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수증기 플러스 향기, 허브가 가지고 있는 향기 성분을 가지고 세 번째 칸으로 가게 되면은 주위에 냉각수를 투입을 하면서 갑자기 기체 상태였던 게 액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그러한 수증기 증류법으로 인해서 물 위에 밑에는 물이 챙기고요. 그리고 위에 오일이 둥둥둥둥 뜨는데 그게를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부산물이 지금 요거 보이는 플로로 워터라고 이제 이러한 부산물이 플로로 워터도 얻어지고 있어요. 이런 플로로 워터 같은 경우는 요 자체적으로 아주 소량이지만은 에센셜 오일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편백 플로로 워터나
그리고 로즈마리 플로럴 워터 같은 경우는 우리 섬유 탈취제 그리고 벌레 퇴치 스프레이 관련된 제품 만들 때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너무 훌륭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한 10% 정도는 과일의 껍질에서 나오는 압착법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얻어지고 있는데요. 과일의 신과일의 종류로는 레몬, 오렌지, 그리고 만다린, 버가못, 특히나 버가못 같은 경우는 생소하시죠? 이 버가못 같은 경우는 베르가못이라고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향수 쪽으로 아주 선호를 하는 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못 과육은 너무 쉬어서 먹지는 못하는 과육이에요. 근데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차에도 가미되는 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버가못이고요. 이 버가못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년하고 가장 어울리는 대표적인 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버가못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리모닌 성분과 그리고 꽃계열에 많이 들어있는 에스테르 성분 그리고 알코올, 살균성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성분들이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어서 최고의 항우울제로 불려질 만큼 요즘에 우울증 치료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수 만들 때는 탑노트라고 해서 우리가 향을 접했을 때 우리 후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대표적인 향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만들 때 탑노트로 사용하시면은 그 상큼한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용매 추출법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산화탄소 추출법 이러한 추출법들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이용해서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프로그런스 오일, 인공향으로 만든 합성향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 주변에서는 다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뭐 주방세제, 샴푸, 바디 클렌저 그리고 모든 스킨케어에 관련된 것도 천연 원료를 이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아로마 테라피나 천연 원료에 대해서 모르시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우리 시중에 화장품 가게 가보시면은 인공향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공향 같은 경우는 요즘에 1에서 10등급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눠놨는데 1은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10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나눠놨을 때 인공향류는 7등급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만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센셜 오일, 자연에서 얻은 에센셜 오일은 1등급으로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인공향유하고 자연향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인공향유는 단순히 향만 느껴지는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향으로 만든 디퓨저 그리고 양키 캔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양키 캔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캔들을 만들 때 사용했는 재료가 파라핀 왁스예요. 파라핀 왁스에다가 인공향료를 넣었기 때문에 아주 밀폐된 장소에서 불을 켜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밖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몇십 배나 될 정도로 위험한 성분들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을 몇 가지, 세 가지에서 많게는 7가지 정도를 섞어서 아로마 디퓨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향유로 이제 공기 정화 스프레이의 기능은 크게 없습니다. 항바이러스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로는 티트리나 그리고 유칼립투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티트리 같은 경우는 아로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 났으면은 콕콕 하는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비염 있으신 분들 코뻥으로 알려져 있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트리나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보통은 호주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유칼립투스 글로불루스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이상적인 호흡기 치료제라고 불려지는 유칼립투스 라디아타 같은 경우는
호주가 생산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산지가 호주인 것들이 대표적으로 호흡기 치료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이용해서 공기정화 스프레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 티트리, 유칼립투스, 니아올리,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레몬 같은 경우도 항바이러스, 공기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센셜 오일에서 테라피적인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질병의 예방의 목적으로도 테라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런스 오일은 가장 큰 장점은 향의 지속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야외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디퓨저를 놔두거나 아니면 인공향으로 만든 제품을 놔두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주위에 신기하게도 벌레가 꼬입니다. 근데 에센셜 오일로 만든 제품을 밖에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은 벌레들이 하나도 안 꼬여요. 정말 신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왕 재밌게 사는 삶이라면은 조금 더 좋은 향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 요거는 베이스 오일이라는 거예요. 자, 베이스 오일은 천연 화장품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원료이기도 한데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나 아니면은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씨유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튀김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는데 그러한 오일들이 화장품 재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오일이라고 크게 이제 불려지는 거고요. 베이스 오일 안에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호호바 오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달맞이유, 햄프시드유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런 베이스 오일만 있으면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하셔가지고 간편하게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 오일에다가 페퍼민트를 이제 섞어 가지고 어깨 마사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펄스 포인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펄스 포인트라는 거는 만들기가 사실 원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유리 용기가 있어요. 요 유리 용기에다가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의 피부의 피지 성분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베이스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끈적임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자, 반면에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유 같은 경우는 끈적임은 있어요. 끈적임이 있다라는 거는 보습력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보습력은 호호바 오일은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유보다는 떨어지지만 사람의 피부에 피지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드름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호호바 오일이에요. 그리고 침투가 가장 쉽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피부에 희석하는 용도로 해서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용기에다가 담아서 에센셜 오일, 요거는 지금 10ml거든요. 10ml에다가 최대 10방울 정도 넣으셔가지고 요거는 맥박 뛰는 부위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자, 맥박 뛰는 부위에다가 발라주게 되면은 내가 저혈압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요. 그리고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한테도 이 펄스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펄스 포인트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다가 페퍼민트 그리고 라벤더만 있으면은 두통에 좋은 요 관자놀이 있죠. 두통에도 좋은 펄스 포인트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페퍼민트하고 그 다음에 스타 아니스 진저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을 섞어서 우리 손목에 맥박 뛰는 부위 있죠? 거기에 살살살살 발라주거나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가 특히나 안 될 때는
마사지 오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바디 오일 바를 때 이제 배 쪽을 마사지 하고 나서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만드는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항바이러스 공기 정화 스프레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페퍼민트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공기 중에 확산시키는 아로마 발향법도 사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불면증 심하신 분들한테는 주무시기 전에 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방 안에다가 확산시키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도 잘 주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조그만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려나요?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패키지 한번 보세요. 자, 패키지 보시면은 숫자 1번, 그 다음에 숫자 2번 이렇게 적혀져 있는 튜브 캡이 있어요. 자, 이 튜브 캡이 다른 거 세 종류가 있고, 그리고 한 패키지에 요렇게 이제 비닐팩 안에 튜브 캡 1번, 2번 적힌 게 있습니다. 요게 아로마 에센셜 원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레이프 프루시라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씩 다 넣어 놨어요. 자, 이 향을 맡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 드렸는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 원액이기 때문에 손에 묻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누로 다시 한번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액은 절대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희석제라고 불려지는 요거 베이스 오일, 그리고 스킨 같은 경우에는 희석제를 플루로 워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반드시 요 두 가지를 응용을 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분사하는 스프레이나 디퓨저를 만드실 때는 발향이 잘 되는 식물성 에탄올, 순도 95%짜리를 많이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 식물성 에탄올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담금주를 이용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약국에 가시면은 소독 에탄올 순도 70%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넣으시고, 그리고 전체 용량에서 한 30% 정도는 물로 가득 채우시면은 공기 중에 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스프레이로도 너무 활용하기 쉽습니다.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센셜 오일은 원액 적용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희석제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특히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에센셜 오일을 바닥 근처에 두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아지들은 향 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에센셜 오일이 있으면은 근처에 가까이 와서 핥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구강 복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간 독성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칼립투스 원액을 하루에 한두 방울씩 주기적으로 먹었던 사람이 만성 독성에 걸린 적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강 복용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일부 다단계 회사에서 원액 복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거는 신중히 잘 알고 나서 복용하셔야 되시고요. 원액은 복용하지 않고 희석이 되었는 제품이라면은 에센셜 오일을 희석한 거는 이제 구강 복용은 하진 않지만은 그런 계열 말고 식물에서 추출했는 약간의 고농축 에센셜 오일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관하실 때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두시면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습기에 약해요. 습기에 약하고 특히나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곳 가까이에 두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자, 베이스 오일하고 이런 에센셜 오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베이스 오일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 놓잖아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도 얘들은 날아가는 휘발성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내용물이 전혀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리하다가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 뚜껑 잘못 닫아놨다고 다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로 반만 채웠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용물이 훅훅훅훅 주는 것들을 이제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퓨저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시 주의사항은 햇빛에 두지 말고 열 가까이에 두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뚜껑 잘 닫아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작용 기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용 기전은 뭐냐 하면은 코를 통해서 뇌에 영향을 줘서 우리 몸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게 첫 번째 흡수 경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흡수 경로는 뭐냐 하면은 피부에 희석해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표피층이라고 하거든요. 표피층 바로 밑에 진피층이 있고요. 표피층에 흡수가 되고 진피층에 흡수가 되고 결국은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피를 타고 돕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분 뒤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에센셜 오일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임신하신 분, 그리고 수유하시는 분, 그리고 간질 환자, 요 세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경우에 꽃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을 임신 초기에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유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주민들은 강하게 우려내는 것들을 허브차를 마시면서 유산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꽃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있거든요. 생리를 하면 안 되는데 생리를 유도를 하는 통경제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 그리고 조금 길게는 5개월까지는 사용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코를 통해서 흡입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피부를 통해서 피를 타고 전신으로 퍼졌을 경우에 우리 뱃속에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유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신생아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질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페퍼민트나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케톤 성분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있으신 분들은 케톤 성분이 들어간 페퍼민트, 로즈마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지금 향 한번 맡고 시작을 할까요? 자, 주의점은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1번 뚜껑을 열고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자, 요거는 조그만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캡튜버의 1번,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센셜 오일, 1번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 원액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은 그레이프프루, 자몽의 껍질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 원액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향을 맡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챙겨드렸습니다. 자, 라벤더 같은 경우는 자, 코 밑에다가 두시고 이렇게 향을 깊은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향에 대한 라벤더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향은 조금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100% 이제 라벤더 꽃의 꽃대에서 추출했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코를 통해서 뇌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불안 심리, 특히나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 뒷골 땡기는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두통 치료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치료제로 활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베이스 오일에다가 희석해서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문질러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식법이에요. 자, 백인잎에다가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면은 자연의 향이 그대로 강하지 않은 자연의 향이 느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년에 어울리는 향으로 추천하는 거는 네롤리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렌지의 꽃에서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이에요. 근데 향적으로도 너무 깊이감 있고 좋지만은 특히나 중년의 여성 같은 경우에 불면증에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벤더를 쓰셔도 되고 네롤리를 쓰셔도 되고 같이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블렌딩이라고 해요. 블렌딩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사용할 때보다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같은 효능 있는 것끼리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시너지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요거 그레이프 프루 자몽의 껍질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로 들어갑니다. 자, 시트러스 계열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자, 어때요? 꽃 계열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의 향이랑 그리고 자몽의 껍질에서 나온 향기랑 어떠세요? 향의 무게감이 일단은 자몽의 껍질에서 나온 그레이프 프루트이 조금 더 상큼하다 그리고 가볍다라는 향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그레이프 프루트 같은 경우는 향이 상큼하면서 끝향은 달달한 향이 나죠. 그래서 항우울증 치료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과일의 껍질에서 나오는 것들의 공통적인 점은 피부에 적용했을 때 미백 효과가 뛰어나요. 자, 우리 레몬 그리고 자몽 같은 경우는 그 과육 자체에 비타민 C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과육을 먹게 되면은 하루에 한 개의 과육을 먹게 되면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지만은 항암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레몬이나 그레이프프루트 같은 경우는 피부에 적용했을 때 모공을 작게 만들어주는 수렴성, 피지 억제 조절 능력, 그리고 미백에 관련된 성분들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더 많은 향을 제가 맡게 해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요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롤리하고 빈캡슐, 네, 빈캡슐처럼 보이실 거예요. 한 방울이기 때문에 거의 표가 없어요. 네, 빈캡슐처럼 보이는데 요거 뚜껑 열고 향만 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빈캡슐은 아닙니다. 1번, 2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방금 채팅 주신 분. 자, 저도 지금 보면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빈캡슐은 아닙니다. 에센셜 원액이 한 방울씩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보이시나요 혹시? 안 나오셨죠? 여기. 네. 화면을 켜주시면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고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이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네, 화면으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향기 나죠? 향기 나네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런 에센셜 오일은 사실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10년 동안 지금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다 인공 향료 밖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인터넷으로 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이프 프루 같은 경우는 피부적으로는 미백, 그리고 향적으로는 우리 특히나 20대, 30대 아가씨들, 그리고 20대, 30대에 있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프 프루 같은 경우는 꽃계열이랑도 블렌딩 했을 때 향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드 계열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잎에서 나온 에센스 오일이랑도 향적인 블렌딩이 너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향의 느낌들도 한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고요. 오늘 수업 지금 어떠세요? 재밌으신 것 같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노트북은 잠깐 치우고요. 자, 에센셜 오일 이렇게 제 앞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에센셜 오일은 이제 어머님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금 요거 보이실까요? 요거. 자, 요게 캔들 같죠? 캔들 같은데 캔들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캔들 워머라고 해가지고 집에 요즘에는 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캔들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여기에 건조 허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은 요게 이제 라벤더 건조 잎이거든요. 건조 잎에다가 자 여기 이쁜 유리 용기만 있으면은 건조 허브를 담아서 요즘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하면 아까 제가 라벤더 좋다라고 했죠. 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건조 잎에다가 3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방울, 2방울, 3방울. 자, 얘들은 에센스 오일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워머에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캔들 같은 경우는 녹아서 없어지고 하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워머 있으면은 에센스 오일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넣어 놓으시면은 공기 중에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저는 저녁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활력 있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떨어뜨리는 향으로는 페퍼민트 향 생각하시면은 시원한 맨솔 향이 떠올려지죠. 그래서 페퍼민트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에센셜 오일 중에 파인이라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파인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은 로즈마리 그리고 레몬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페퍼민트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워머에 놓거나 자, 나는 집에 워머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워머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우리 뭐 저는 여기 지금 이쁜 컵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견과류라던가 그때 사용하는 접시예요. 접시에다가 요거 제가 좋아하는 히비스커스거든요. 히비스커스 건조 잎을 용기에다가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휘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뜨거운 게 필요를 하거든요. 그때 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쁜 유리 용기에다가 자, 물을 부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허브가 가지고 있는 천연 색소가 조금씩 우러나오겠죠. 자, 거기에서 아침에 사용하면은 파인도 좋고 그리고 스피아민트나 아니면은 페퍼민트 그리고 유칼립투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티트리도 너무 좋고요. 자, 요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돼요. 1방울, 2방울, 3방울. 자, 요것만으로도 내가 아침에 시작하는 기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죠? 에센셜 오일만 있으면 되고 뜨거운 물을 집에서 얼마든지 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다가 이제 여기 이제 데코용으로 건조 허브 잎을 넣어 놓으시고요. 꽃도 좋고 뭐 잎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에센셜 오일만 3방울만 떨어뜨려도 지금 저는 여기까지 스피아민트 향이 확 전해지거든요. 워머 있으시면은 좋은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아침에 3방울 정도만 해보시면은 우리 식구들의 분위기가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향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공기 중에 확산시키는 아로마 확산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활용하는 방법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항바이러스가
지금 제일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손에 적용하는 손 소독제 만들 때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공기 중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 집에 소주 좋아하시죠? 소주 즐겨 드시나요? 자, 소주 즐겨 드시면은 소주로 이용하셔도 되세요. 자, 소주의 비율은 용기의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소주 70%를 용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소주,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이제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해가지고 95%짜리 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없으시면은 소주나 담금주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 보통 이런 스프레이류가 다이소에도 많이 팔아요. 요즘에는 500원, 뭐 700원 또는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보통 이런 스프레이류가 100g이 많습니다. 100g 같은 경우는 저울이 굳이 없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소주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에 뛰어난 유칼립투스를 10방울. 자,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방울 떨어뜨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집에 티트리가 있다. 아니면은 레몬 같은 경우도 너무 좋습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워낙 저렴해요. 몇천 원 밖에 안 하거든요. 레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공기 정화 효과로도 너무 뛰어나고 살균성, 항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몬이나 티트리나 열방 자, 이렇게 이제 10방울 떨어뜨렸다고 하고요. 자, 소주하고 에센셜 오일을 넣었으면은 이렇게 집에 있는 스푼 같은 거 있죠? 하드바 같은 거. 먼저 이렇게 잘 섞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기에 담아 보시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물로 다 채우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요게 이제 시중에 살려고 하면은 보통 10,000원 이상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15,000원, 20,000원 정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벌레 퇴치 스프레이예요. 자, 벌레 퇴치 스프레이 만들 때는 가장 유명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시트로넬라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제일 싫어하는 향이어서 우리 공기 중에 분사하는 모기 쫓는 그런 제품들 사게 되면은 시트로넬라 함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함유 또는 약국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나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꼭 시트로넬라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소주에다가 그리고 어머님들 계피 집에 다 있으시죠. 그래서 계피를 한 조각 정도를 소주에다가 담궈요. 담궈서 그게 조금 우러나면 그거를 다 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계피를 소주에다가 우린 제품을 스프레이류로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옷에 착색이 들어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신 분이나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를 진하게 우려서서 마구마구 뿌리시는 건 상관없어요. 피부에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옷에 적용하시거나 그리고 계피가 찐득이 퇴치제로 많이 유명하죠. 찐득이 퇴치제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전체 용량에서 3%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에다가 시트로넬라나 아니면 계피 우린 소주를 조금 넣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시트로넬라를 넣고 이렇게 담으시면은 공기 중에 분사하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로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인데 뭔가가 우울해요. 우울한데 활력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향은 꽃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드 계열에서는 로즈우드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나 로즈우드 같이 블렌딩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일의 껍질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기분 전환, 항우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라벤더 플러스 레몬 플러스 오렌지 플러스 그리고 로즈우드 이렇게 섞으셔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만드셔도 되시고요. 아로마 향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향이 전체 용량에서 한 20% 정도 들어가서 그거를 2주 동안 숙성을 시키면 아로마 향수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이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마사지 오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까요? 뱃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뱃살. 자, 한 분 손 들어, 두 분밖에 없으세요? 저는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요즘에 저는 뱃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그래서 셀룰라이트에 관련된 마사지 오일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메모하실 수 있으시면 메모도 해 놓으세요. 우리 몸을 따졌을 때 얼굴 쪽은 사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그래서 100g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 만들 때 우리가 최대 6방울까지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바르는 단계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스킨도 발라야 되고 에센스도 발라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그쵸? 그래서 스킨 만들 때 최대 100g 기준으로 6방울이고요. 그리고 바디 쪽은 최대 2% 블렌딩이라고 해서 100g 기준으로 해서 40방울이에요. 40방울. 자, 마사지 오일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화장품 재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요리하는 가벼운 타입의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가벼운 타입의 오일로 들어가는 게 우리 포도씨유거든요. 포도씨유나 캐놀라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바라기유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가벼운 타입의 오일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 도포할 때 상당히 괜찮아요. 자,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유 같은 경우는 다른 가벼운 오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제가 이제 만들 때는 한번 보세요. 자, 저는 호호바 오일을 주로 씁니다. 자, 호호바 오일을 자, 100g이면은 자, 저울이 없으시면은 용기에다가 그냥 담으시면 돼요. 용기에다가 가득 담으시는데 셀룰라이트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 몇 가지가 나눠져요. 자, 메모하시면은 메모 가능하시면 적으세요. 그레이프 프루트 가장 마일드하면서 자극 없이 뱃살, 그 다음에 허벅지살, 엉덩이살 빼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주니퍼 베리예요. 주니퍼의 나무에서 나오는 베리류거든요. 베리류를 수증기 중요법으로 이제 추출했는데 베리류에서 나온 것들은 해독작용, 이뇨작용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 신장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주니퍼베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해독 효과하고 이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질환 되게 심하신 분들 있죠. 화농성 피부 여드름 또는 건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방울식으로 생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해독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치료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뇨제, 소변으로 해서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주니퍼 베리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셔도 돼요. 이 두 가지에다가 라벤더 있으시면 라벤더 첨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나 되게 비싼 소금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소금에 버무려서 아로마 솔트로 만드셔도 되세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호호바 오일을 계량을 했죠. 여기에다가 100g 기준으로 해서 40방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레이프 프루 20방울, 그 다음에 주니퍼 베리 뭐 10방울에서 20방울 이렇게 같은 비율로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수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라벤더부터 먼저 넣을게요. 자, 저는 라벤더가 지금 있기 때문에 라벤더 한 10방울 정도 이렇게 똑똑똑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니퍼 그레이프 프루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로 준 2번이죠. 2번 향기예요. 자, 요거를 20방울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똑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방울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니퍼 베리가 있으면은 주니퍼 베리를 10방울 정도 넣고 어떻게 해요? 잘 섞어서 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유리 용기 담기만 하면은 아주 근사한, 우리가 밖에서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아로마 마사지 오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의점이 원액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호바 오일이나 기타 베이스 오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피부에다가 떨어뜨려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배, 엉덩이, 허벅지에 사용하시면은 셀룰라이트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뇨제뿐만이 아니라 바디 오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면 돼요. 얼굴만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절기 됐죠. 그리고 손도 건조해지고 발도 건조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쵸? 자,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얼굴만 제외하고 전체적인 부위 발라주시면은 은은하게 올라오는 아로마 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독 효과, 이뇨 효과도 있다라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자, 답변 한번 주실래요? 어떠세요? 채팅 한번 주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로마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평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만드는 거 우리 한방 샴푸 만들기가 있죠. 한방 샴푸를 만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합성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자, 합성 계면 활성제 나쁘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합성 계면 활성제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자 구조가 작아요.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특히나 모공이 가장 넓은 부위가 어딘지 아시는 분? 블렌딩 하시면은 종류마다 틀려지긴 하지만 원액 블렌딩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사지 오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합성 계면 활성제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모공이 넓은 부위가 두피거든요. 우리 아침마다 출근하기 위해서 뭐 해요? 머리 감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개운하게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하고, 그리고 어제 산 폼클렌저로 세수도 하고 바디도 씻고 이제 다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점점 합성 계면 활성제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여성분들, 어머니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합성 계면 활성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활동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암을 유발시켜요. 그 세 가지 암이 갑상선암, 자궁암,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쁜 딸이 있다. 그리고 자녀가 상당히 어리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 방송에 보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바꾸셔야 되는 거는 샴푸예요. 샴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꾸셔야지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만들 때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합성으로 만들어진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보존제가 대표적으로 각종 파라벤유, 뒤에 파라벤 들어가는 거, 각종 파라벤유,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적게는 3가지, 그리고 많게는 5가지를 한 제품 만들 때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제품의 변질이 없게끔 하려면 강한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스킨케어에 관련된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킨에도 마찬가지고 로션에도 마찬가지고 클렌저 종류에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류에는 치약에도 마찬가지고 보존제가 들어가요. 그 보존제가 또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고 나중에 어디 아파서 갔더니 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샴푸 필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 너무 좋은 수업이죠. 샴푸도 만들고 아로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너무 유용한 수업이죠.
자, 그리고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또 나쁜 건 뭐냐 하면은 성조숙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 안 했는지 저는 지금 한 8년 정도 넘었거든요. 샴푸는 제가 만들어서 천연 한방 샴푸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사용했는 그 천연 린스 그리고 샴푸 사용하고 왔고요. 그리고 얼굴 세안하고 클렌징 관련된 부분은 다 수제로 만든 비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클렌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디 클렌저에도 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원하진 않지만 또 강한 인공향도 들어가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7등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관련된 인공향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존제라는 것도 알게 모르게 이제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머님들 그 우울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요즘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저한테 항상 이제 샴푸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자, 우리가 돈 주고 쉽게 사는 제품들이 사실은 마트에 가보면은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치약도 돈 주고 사지만은 치약의 거품제 역할을 하는 게 합성 계면 활성제예요. 자, 그래서 합성 계면 특히나 치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또 그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위염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통해서 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염을 고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공간에 가서 천연 치약에 관심을 한번 보이시고,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치약 만드는 수업도 하겠지만은 치약은 좀 우리 특히나 흡수가 빠른 점막 부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야기할 거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만든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카락 긴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크게 안 계시네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 머리카락이 한 단발 정도 되면 사용감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굳이 린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에는 양이온성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샴푸보다 오히려 피부 자극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린스나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 있죠. 부드럽게 하기 위한 양이온성이라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린스 대용으로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 있죠. 식초. 식초 기억나세요? 자, 요즘에 식초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구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연산 우리 욕실 청소할 때 베이킹소다하고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나는 린스 오늘부터 안 쓰겠다 하시면은 구연산 가루를 한 꼬집 정도만 마지막 물에다가 풀어요. 아주 조금만 푸셔도 돼요. 풀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헹구시면은 너무 좋은 린스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과일 식초가 있다 하면은 아주 소량 해서 꼬마병에다가 넣어서 물에다가 타서 헹구시면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은 제가 만든 식초에다가, 그리고 이제 요런 저는 편백플로로 워터를 많이 쓰거든요. 식초 한 3g에다가 나머지 97g을 편백플로로 워터로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린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면 너무 부들부들거리고 사용감 아주 좋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향이 느껴지는 기분, 그 기분도 사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 이론을 뒤로 하고 우리 이제 실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은, 자,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은 요 패키지 받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패키지를 앞에다가 쫙 나열해 주세요. 자,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문서거 해제하시면서 네. 이제 소통하실 거라서 이걸 네. 잠깐 잡아드릴게요. 이쪽으로 주세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네.
말씀 한 번씩만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음소거가 해제가 되셨는데 소리가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네요. 안 들리는데.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네네.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를 처음 들어요. 자, 앞에 패키지 받으신 거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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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준비를 앞에다가 다 해주시고요. 자, 재료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편백 플로로워터. 자, 편백 플로로워터는 편백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인데 편백에 그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뚜껑을 열고 약간 나무향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날 거예요. 강하지는 않습니다. 나죠? 자, 그래서 이 편백의 플로로워터를 우리가 샴푸에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두프의 살균성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독 난 정수리에서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두피에 염증이 있다. 자, 그게 지루성 두피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에도 편백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나중에 안면으로 또 내려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합성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진 샴푸나 린스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엄청 가렵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걸로 바꾸세요. 자, 그래서 편백 플로로워터는 살균성 그리고 탈취성이 뛰어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은 그 설명서 맨 뒷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레시피가 있어요. 샴푸 레시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폴리쿼터는 사용 안 해요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이 폴리쿼터는 원래는 사용하는 재료인데 오늘은 이제 뭐 요거는 폴리쿼터를 사용할 때는 가열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패키지 재료에서 뺐습니다. 자, 뺏는 대신에 이렇게 거품 용기를 제가 챙겨 드렸어요. 이 폴리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점증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샴푸 만들 때 걸쭉한 제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샴푸 제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폴리쿼터라는 가루를 쓰는데 제형이 오늘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 타입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기에 넣기만 하면은 풍성한 거품이 나오는 거품 용기를 제가 챙겨 드렸어요. 근데 이게 거품 용기가 용량이 크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150ml고요. 오늘 우리 총 250ml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나중에 편백 플로로워터 다 쓰고 나서 리필은 여기다가 담아서 보관하시고 요거 쓰시면 또 부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폴리쿼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LES. 자, LES하고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는 식물에서 추출했는 식물성 거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LES 같은 경우 특히나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했고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제 비누 만들 때도 거품력이 상당히 좋고 세정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빨래 비누 만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 비누 만들 때, 그리고 각종 피부 타입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LES예요. 자, 그 다음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유기농 샴푸 만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라우릴 글루코사이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코코넛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거품 풍성하게 하는 거품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거 어성초 녹차 자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TV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불과 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 유명했던 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어자녹이라고 해가지고 발모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발모 스프레이, 머리카락 자라게 하는 발모 스프레이 만들 때도 사용하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성초, 그 다음에 녹차, 그리고 자소엽이라고 불려지는 허브에서 추출했는 원료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은 어성초 같은 경우는 우리 염증 없애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그리고 두피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두피에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녹차는 넓어진 모공을 작게 줄여주는 그런 수렴 작용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자소엽 같은 경우는 살균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썼을 때 두피를 건강하고 염증 없고 비듬 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 제가 오늘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꼬마병 글리세린, 그 다음에 실크 아미노산, 그리고 천연 한방 방부제, 요거 한 통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다 따로따로 나누려니까 용기가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통에다가 담았는데, 글리세린은 우리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약국에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100g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글리세린 어떻게 사용하세요? 글리세린 우리 크림에다가 섞어가지고 발 뒤꿈치 갈라질 때 막 바르시죠. 그리고 이제 보습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화장품에다가 소량 섞어가지고 얼굴 스킨케어 할 때도 사실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천연 보습제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글리세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크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샴푸만 사용하게 되면은 모발이 뻐덕뻐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실크 아미노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천연 한방 방부제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계피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허브에서 방부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서 뽑아놓은 100% 천연 방부제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끔 유통기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에센셜 오일. 자, 요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이 지금 로즈마리, 그 다음에 페퍼민트, 시더우드. 제가 1ml면 20방울씩이거든요. 그래서 20방울, 20방울, 20방울 해서 총 60방울을 챙겨 드렸는데, 요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썼을 때, 그렇게 탈모 방지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 빠지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자,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우리 요거 다 쓰고 나서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시원한 향이 우리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하는 때도 향으로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근육통 파스, 머리에 적용할 때는 두피 자극제라고 해가지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모 있으신 분들 어때요? 이렇게 마사지 톡톡톡톡 하죠. 고를 때도 이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샴푸 만들게 되면은 두피 마사지 하시면서 샴푸 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버베논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 스킨케어 쪽, 재생 쪽이 필요한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반려동물 피모 영양제, 그리고 사람의 피모, 머리카락 영양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로즈마리 건조 허브를 식초에다가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 집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초 있으시면은 건조 허브를 사가지고 로즈마리를 담궈세요. 담궈 놓고 그거를 한 4주 있다가 걸러서 헤어리스 만들 때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 뒤에 우드라는 글자가 있죠. 나무에서 추출했어요. 나무에서 추출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적용할 때 여드름균에도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비듬 없을 때, 비듬 없을 때 좋아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다 하면은 시더우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까지.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